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마지막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웰다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죽음이란 주제가 불길하고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이의 첫돌, 성인식, 결혼, 환갑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정성껏 준비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장면도 의미 있게 준비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 어머니는 78세가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혼자 사시던 터라 발견이 늦어져 많은 고통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셨고, 우리 가족들은 어머니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장례를 원하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야 저는 웰다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떠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이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실 웰다잉은 웰빙, 즉 잘 사는 것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듯이 품격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준비는 결코 우울하거나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종활이라는 개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종활은 종말 활동의 줄임말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미 201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지금은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에서 혼자 사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조문객 없는 장례식 상품이 있어 혼자 사는 분들도 자신의 장례를 미리 계획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임종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나 부산 동구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전 장례주관, 의향관리 사업이나 해피엔딩 장례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80이 넘은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 살고 계셨지만 자신의 엔딩 플랜을 꼼꼼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유언장뿐만 아니라 장례 방식, 재산 분배, 심지어 주변 지인들에게 남길 작별 메시지까지 모두 정리해 두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그래야 내가 떠난 뒤에도 남은 사람들이 편하지.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게 됐다고나 할까. 이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웰다잉 준비는 결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챙기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여정도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엔딩 플랜이라는 말이 어쩌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계획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남은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등 삶의 마무리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포함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이런 준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혼자 살 경우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지 않으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혼자 살게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재정 계획은 세우면서도 정작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웰다잉 준비는 단순히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웰다잉의 의미부터 실질적인 준비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들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자신의 엔딩 플랜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웰다잉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웰다잉은 단순히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맞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즉, 웰다잉은 임종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준비 과정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 전통 문화에도 있었습니다. 옛 선조들은 죽음을 금기시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죠. 상례와 제례 문화가 발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우리는 점점 죽음을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밀어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근래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 연장은 가능해졌지만 그것이 반드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원인일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고민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있다면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있지만 혼자 살 경우 그런 걱정까지 더해지는 것이죠.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종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종활은 슈카츠라고 읽는데 일본어로 종말을 뜻하는 슈우마츠와 활동을 뜻하는 카츠도의 합성어입니다. 일본의 종활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종활 박람회가 열리고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종활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업까지 등장했죠. 이런 종활 문화의 핵심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주체적으로 관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의 한 종활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종활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할 일들을 찾고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해보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발달했습니다. 조문객 없는 장례식 상품부터 엔딩노트 작성 도우미, 디지털 유산 정리 서비스,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요코스카시에서 시행하는 엔딩 플랜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독거노인들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사전 장례주관 의향관리 사업은 1인 가구 사망 전에 장례주관자, 부고, 범위, 장례 방식 등을 지정한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미리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갑작스러운 사망 시 연고자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동구의 해피엔딩 장례 지원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나 무연고자가 사전에 장례 주관자를 지정하고 부고 알림, 유언집행자 통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자신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엔딩 플랜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받지 않도록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죠. 둘째,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가 있으며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유언할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작성한 뒤 도장을 꼭 찍어야 하고 주소도 전체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더 확실하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장례 방식과 관련된 결정도 중요합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또는 수목장이나 자연장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선택할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교적 의식을 포함할지, 어떤 음악을 틀고 싶은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유산 정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정보와 자산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문서, 심지어 디지털 자산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들의 미래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노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자신이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반려동물을 맡아줄 것인지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웰다잉 준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박할머니는 73세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웰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엔딩 플랜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고 간단한 장례와 화장을 원한다는 내용의 유언장도 남겼습니다. 또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조카에게 자신의 반려묘를 부탁했고 평생 모은 소소한 물건들은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은 인화해서 앨범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할머니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불안했는데 이렇게 정리해두니 남은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다고 할까요?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웰다잉 준비는 결코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웰다잉 준비가 단순히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요. 웰다잉 준비를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엔딩 노트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기록하는 노트로 시중에 여러 종류가 나와 있거나 온라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운영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다잉은 결국 웰리빙, 즉 잘 사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웰다잉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웰다잉의 의미와 준비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웰다잉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웰다잉은 잘 죽는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웰다잉 준비는 남은 시간을 더 충실하게,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웰다잉 준비를 통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과 감사함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어떻게 떠날지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자 선물이니까. 이 말씀처럼 웰다잉 준비는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줄여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웰다잉 준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혼자 살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최 할머니는 84세 나이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일기를 쓰는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자신의 웰다잉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황금 같아요. 이 말씀처럼 웰다잉 준비는 결국 잘 사는 것과 연결됩니다. 잘 죽기 위해 잘 산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잘 살기 위해 죽음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의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니까요. 일본의 종말 문화에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위한 준비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종활 박람회나 관련 서적들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영등포구나 부산 동구 같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전 장례 주관, 의향관리 사업이나 해피엔딩 장례 지원 사업은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웰다잉 지원 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만의 엔딩 플랜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엔딩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중요한 가치와 바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점차 구체적인 계획들, 예를 들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나 유언장, 준비 등으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준비를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노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웰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인 복지 전문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웰다잉 준비는 결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그 여행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처럼요. 이 말씀처럼 웰다잉 준비는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지막을 주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웰다잉의 의미, 일본의 종말 문화, 우리나라의 변화, 엔딩 플랜 준비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웰다잉은 결국 웰리빙이라는 점입니다.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고 잘 죽기 위한 준비가 곧 더 잘 살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떠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며 끝까지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웰다잉이 아닐까요? 한 노인 의학 전문의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웰다잉은 단순히 편안한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이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감사했던 일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엔딩 노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마시고
간단한 바람 몇 가지부터 적어보세요. 아마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고 소홀히 했던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더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닌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상의 기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 순간이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과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